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죠? 4월 5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끝내고 그리고 맞이한 이제 오늘 월요일 시장인데요. 시장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끝난 그 미국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좀 이렇게 모양 좋게 상승하는 분위기로 일단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떤 형태로 재개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 지난 그 주말 연휴 전에 끝난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았고 또 그 부활절 연휴 기간에 시장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크게 터진 것도 사실 없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도 그냥 한 0.27% 정도 상승하는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장 무리 없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장중에 등락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장이 어떤 그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정을 내려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 오늘 3120.83포인트로 끝나서 0.2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사실은 그 끝날 무렵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을 보여줬고 또 기관이 오늘은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어요. 총 3,836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1,575억이었고 연기금이 2,000억에 가까운 1,948억을 오늘 팔았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2,068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출발 때는 가볍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또 좀 반등하고 하락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약보합 정도로 끝나서 지수상으로는 뭐 아슬아슬하지만 0.32포인트. 그래서 그 지난 주말에 그 시장 지수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그냥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11억 순매수, 개인이 98억 순매수, 기관이 44억 순매도 이런 거 보면 코스닥은 오늘 되게 조용히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대형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속적으로 중소형주의 움직임도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 자체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방향성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닥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권 이제 상단에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뛰어넘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박스권 상단이 이제 새로운 지지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아직 그 박스권 상단을 지지선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더 압축해서 말하면 지난 이제 1월 중순이나 뭐 그때 형성됐던 고점과 지금 마주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에너지 축적이 돼서 마주서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마주서는 가운데서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쌍봉 그런 이제 우려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코스피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있는데 이제 지수 3,100을 박스권의 중앙을 지나가는 그 기준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은 이제 이 박스권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요 중앙선과 상단 사이에서 또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갈 건가 이런 거를 결정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시장에서는 그 3,100선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크게 빠진 일도 없다.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사실 크게 빠지는 일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오를 일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를 일이 마땅한 게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지 않고 또 지금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면서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핫하게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조금 그런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보면 반도체 쪽에 이거는 역시 TSMC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TSMC가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13조,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 설비 증설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반도체 쇼테지 문제 뭐 이래서 뭐 계속 반도체는 모자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수출 실력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 반도체가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도 600원 오르고 SK 하이닉스도 2,000원 오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도체 회사도 그렇지만 그 뒷단에 밸류체인에 있는 소재 그 기계 장비 이런 쪽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철강이죠. 그 중국이 자국 철강에 대해서 그 수출 환급금을 인하하겠다. 이건 우리한테는 호재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포스코가 좀 5% 이상 올랐고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철강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된 것 중에서는 그 우리 잘 아는 LG전자가 드디어 그 MC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를 이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이제 어디에 팔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이제 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철수한다. 이게 이제 누적 적자가 5조인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 빨리 끊어내고 그 직원들은 다른 쪽으로 순환 배치시킨다. 뭐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방탄소년단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가 미국의 그 이타카 엔터테인먼트 그거를 인수한다는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좀 그러니까 빅히트에 투자했던 관련주들도 그 이타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저스틴 비버 뭐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이제 뮤지션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히트가 그동안에 BTS 방탄소년단에만 의존했던 것을 외형을 좀 이제 세계적으로 넓혀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좀 쉬어가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부활절 연휴 때문에 미국 시장이 쉬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자체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아직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말에 뭐 그 증세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성장주가 또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까지는 미국 시장도 일단 시장의 좋은 쪽만 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 했는데 그게 이제 연휴를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그것도 무척 궁금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느 한쪽을 정해갖고 강하게 그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결국은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산업군이라고 얘기하는 시크니컬 쪽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하고는 또 반대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는 이쪽이 되면 또 그 다음에 이쪽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전체적인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지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빨리 이 박스권을 회복해서 튀어 올라가느냐 보다는 지금은 어떤 일정 수준의 지지선을 좀 다지면서 이걸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난 그 1월 중순부터 2월, 3월에서 되게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때 1월 달에 그런 말씀
뭐 그냥 카렌더 기준으로 봤을 때 부활절은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활절도 지났는데 그거는 뭐 제가 점쟁이처럼 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실적 시즌 도래가 4월부터 되니까 이제 우리도 스케줄 보지만 뭐 삼성전자, LG전자 잠정치 이런 게 7일 날인가 막 나오고 그러죠.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실적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봄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처럼 춘내 불사춘이다.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니다. 봄은 왔는데 봄은 아니다. 그 지난 주말에 비가 이제 여러분들 사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데는 비하고 그 벚꽃 꽃잎하고 그러니까 꽃비하고 막 섞여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많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의외로 바람이 좀 덜 불어서 그런지 아직 벚꽃이 꽤 이쁘게 남아 있고 꽃가루가 계속 이렇게 흩날리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완연한 봄이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막 날씨가 덥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맞는데 아직 봄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주식시장에서 그때는 봄이 오는 게 아니고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냥 시장이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그 충격에서 벗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이제 V자 상승을 막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V자 상승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수렁으로 팍 빠졌다가 이게 이렇게 회복되는 거니까 이게 빠르게 올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작년 같은 그런 V자 반등이나 이런 스피드를 기대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서히 움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서서히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만 하지는 않을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뒷걸음질도 치고 이럴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감안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자, 첫째, 보면 하루는 이쪽 성장권, 이렇게 다, 하루는 또 이쪽 산업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주식들이 오르지 않는 날에도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은 하지 않고 전체적인 지수는 좀 지켜가고 뭐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쪽이 편중돼 있으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뭐 편중됐다가 그게 딱 들어맞으면 요새 쓰는 말로 대박이지만 그게 뭐 꼭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어차피 이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니까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지금은 많이 먹는 것보다는 위험관리 측면이 아직 유효하다. 그런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장권에서도 좋은 종목, 산업군에서도 좋은 종목. 그러니까 여태까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무조건 뭐 오늘은 성장주 그러면 뭐 그쪽으로 다 뭐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대열이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같은 성장권에 있거나 같은 산업권에 있어도 그 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반응이 달라질 거다. 이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을 잘 사야 되는데 그 종목을 그래서 제가 명품 주식이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주식이 뭐예요? 그냥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왔으니까 당연히 실적하고 관련 없는 종목이 움직이기는 되게 힘들어요. 아주 무슨 외생 변수가 빅히트가 하나가 딱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기반을 둔 것인데 그 실적 자체가 이번에 어쩌다 나온 실적이냐. 제가 그랬죠. 어쩌다 나온 실적이 안 된다. 그리고 기조적으로 이게 향후에 계속해서 이게 성장군이건 산업군이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런 종목을 골라서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잠깐 동안 지금도 좀 그래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감안해서 뭐 밸류 체인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한 의지가 강하거나 그러면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소형주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런 실적이 구조적으로 잘 다져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표적인 이런 대형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경험이 짧을수록 대형주 쪽에서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험이 쌓아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형주 하셔도 되지만 이제 중소형주는 오를 땐 좋은데 떨어질 때 조금 가팔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동성이 큰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실적이 좋은 것만큼 이게 시장 컨센서스라는 걸 제가 이제 계속 며칠째 브런치 카페에서도 말씀드리고 이건 뭐냐면 시장 공감대가 이 A라는 종목은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야라고 이미 다 얘기가 되고 있다면 그 주가는 이미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주가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가 있는데 실적 좋다고 또 사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또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얼마큼 움직였냐, 그 얼마큼 움직였냐, 그래서 이게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냐, 이거를 잡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기술적 분석 같은 말씀을 이제 요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옛날 같지 않아지니까. 그래서 뭐 이번 주도 기술적 분석의 그 중요한 지표 하나인 그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이격 관계. 그것도 좀 제가 한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지금 계획상에 이번 토요일 날 한번 그걸 말씀드려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뭐 전체를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들어가는 타이밍, 뭐 매도하는 타이밍 이런 거 잡으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실적이 좋은 이런 주식들을 그냥 포트폴리오에 담고선 자신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지나다 보면 이게 주가가 올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이렇게 오르고 하루 이쪽 오르고 시소 같이 이렇게 가다가 전반적인 그 밑 라인이 이렇게 쫓아 올라가니까 이제 좀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좀 이렇게 올랐네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좋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막 추웠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가는 그런 장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올해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겨울은 이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봄 됐으니까 지금 막 작년처럼 질러서 사자 막 이렇게 그거는 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봄은 봄인데 아직 봄은 아니다. 이게 작년같이 그냥 추운 겨울에서 갑자기 뭐 반팔 옷 입고 다녀야 되는 여름으로 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 가면서 계속해서 꽃샘추위도 섞어갈 거고 또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제 외생 악재가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그걸 핑계로 또 몇 걸음 또 뒤로 좀 갔다가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이 밑에 그 지지선 라인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도 동시에 살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라인이 안 무너지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때 어떻게 매매를 하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포트폴리오 이미 다 짜진 거예요. 다 짜지고 현금도 일부 있고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잘 갖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 뭐 오늘은 이쪽 오르고 오늘은 이쪽 오르고 뭐 이러면서 그냥 기다리시면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제 구성이 좀 남고 리밸런싱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떨어지는 날 사는 거예요. 떨어지는 날 분할 매수. 빨갛게
뭐 올라가는 날은 아니고 오히려 갑자기 큰 폭으로 기대 이상으로 큰 폭으로 급상승을 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일부를 좀 익절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좀 쫀쫀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게 막 너무 대범해서 이렇게 크게 확확 질러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되게 주식 투자 쫀쫀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쫀쫀하게 소심하게 하시는 구간이 맞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출래 불사춘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니다. 뭐 이런 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겠어요. 근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언제 풀리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풀린 후에 후속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재료는 과연 뭐가 될까? 그것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다가 다시 또 횡보할지 또 계속 우사양할지 그건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다. 지금은 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춘내 불사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일 또 시장 보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